코로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최근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부자 나라가 백신을 개발하고 그걸 독점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석유값이 날마다 뛰고 있습니다. 석유와 백신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 무기로 떠오른 그런 문제, 특히 에너지 자원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원 없는 나라는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혹독한 겨울의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하는 그 자원이 모든 이가 두루두루 다 사용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자원,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자원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첫 코너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함께라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두 분입니다. 함께라면 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역시 에스텔 송교사님을 대신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겁니다. 제16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수상한 불휘 햇빛 발전 협동조합, 지난번에 지도신부님께서 또 출연하셔서 함께해 주셨었는데 그 주인공들 중에 두 분 대표하는 두 분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불휘 햇빛 발전 협동조합 최경애 마리아 운영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윤미 헬레나 절전소 관련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쁘게 인사하십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불휘 햇빛 발전 협동조합, 지난번에도 우리 그 신부님께서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그동안 뭐 잊고 계실 것 같아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간단한 소개, 불휘란 말과 또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뭔지 조금 아직 함께라면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불휘 햇빛 발전 협동조합은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햇빛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이 불휘는 뿌리의 옛말로 메타세카이어 뿌리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연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이루는 의미입니다. 평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분에게도 그렇게 여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전소 하니까 보통 우리가 막 그 석탄 발전소 막 뭐 원자력 발전소 막 이런 거 생각하는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발전소에서 일하신다니까 두 분이 또 막 노동 뭐 파이프 들고 뭐 만들고 세우고 막 뭐 삽질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두 분이 그럼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불휘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한다면 발전과 절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절전과 감축을 위한 활동을 두 가지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나의 절전이 곧 타인을 위한 발전이라는 취지로 절전소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할 만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함께라면 시간에 궁금증을 또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지금은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궁금하게.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방송 참여 안내 이거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실 곳은요,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로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린답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테스 가라사대. 상을 받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것이 상품이나 상금 없이 그냥 종이 조각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상을 받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도 덩달아 좋아할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엄마는 그것을 자신의 훈장처럼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자랑스럽게 붙여놓죠. 상은 그런 겁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6개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수상자에 우리나라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지난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문학, 경제 분야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이 없다는 점에서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조그만 종이 상장 하나도 기쁠진데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최고의 상인 노벨상 수상의 기쁨이야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차원에서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언젠간 우리나라도 과학, 문학, 경제 분야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상이라는 결과 자체가 그보다 중요할 수는 없겠죠. 그저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내려는 모습들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젖잘싸라고 말하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이 비록 졌어도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이기에 메달을 따지는 못해도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양심 안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니까 꽃이 피는 것이지 꽃이 피어서 봄인 것은 아닙니다. 훌륭하게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지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삶이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찬란한 영광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참된 상급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집에서 2장 8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성실히 살아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매주 이 묵상하는 내용들인데 어쩜 이렇게 묵상을 잘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듭니다. 네, 그때 그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도 상을 받으셨으니까 상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상 많이 받아보셨어요 그동안? 아니요. 별로 못 받아봤어요. 네, 네, 저도 많이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상도 탈 수 있는 거고 사실 상을 타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주는 상이죠. 네. 그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을 삭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거다 그거. 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사하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내 삶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톨릭 대상을 환경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 일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이 일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훌륭한 것이고
사실 마침 그것을 또 알아주셔서 감사한 거죠. 네. 근데 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도 영광스럽지만 그 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선수들의 모습, 뭐 금메달 따는 어떤 막 그런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네. 이런 효과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계도하고 계몽하고 어떤 초대하는 그런 효과. 네. 그것이 사실 상을 정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네. 상을 받는 사람에게도 물론 중요하고 영광스럽겠지만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노벨상의 효과도 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 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것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감동도 받고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깨우치는 것도 네. 있고 이런 효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시상식에 가서 발표되는 그 우수상 저희는 이제 대상을 받았지만 한 분 한 분들의 그 활동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런 활동들을 할 수 있구나. 저 그 단체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저것 좀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우리 신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상 받은 거 수상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전국 정평위원장 신부님들께 자랑했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또 축하받고 막 아. 그랬는데 사실 그 자랑만이 아니로 사실 다른 또 교구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태환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절더러 별나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불의빛 발전 협동조합 수상 소식을 딱 들으면서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함께 할게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참 감사했어요. 예. 노벨상에 총 몇 개 상이 있는 줄 아세요? 6개라고 아, 아까 예, 그렇죠. 6개, 6개의 상이 있는데 제 바람은 여기에 환경상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영역을 뭐 평화상 영역에서 뭐 이렇게 수상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시도나 그런 게 있었는데 또 후보자들 중에서도 환경운동하시는 분들도 후보자로 올라가고 근데 그보다 좀 더 과학 영역에 이제 세 개의 상이 있는 것처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더 좀 환경을 또 강조하는 의미로 네. 정말 지금 또 기후 위기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느냐 네.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사람들에게 많은 또 깨우침을 또 주는 의미에서 또 초대하는 의미에서 노벨 환경상을 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멘. 이거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벨상 시상식장을 제가 가봤어요. 오. 오늘을 미리 염두에 두고 네. 제가 한 3년 전인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평화상은 따로 받아요. 저기 장소가 다르죠. 아, 네. 그렇군요. 노벨이라는 분이 스웨덴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6개 상 중에 5개 상은 다 스웨덴에서 받는데 네.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받아요. 아, 노르웨이에서요? 노르웨이에서. 예. 아.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정확한 이유는 뭐 네.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충 추정을 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이유인데 비슷한데 예전에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같이 이렇게 뭐 합병 비슷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르웨이의 어떤 역할, 어떤 평화적인 어떤 역할 이런 차원에서 노르웨이에서 수상하는 그런 의도, 그 다음에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화상 취지에 스웨덴보다는 노르웨이가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일 거다라고도 추정을 하고 평소 생전에 노벨이라는 분이 존경했던 평화주의자가 노르웨이 분이셨대요. 어떤 작가님이라는데 네.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시상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요걸 제가 직접 현지로 여행을 가갖고 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죠. 네. 아, 의미 없는 부분이 없군요. 그럼요. 우리 방송은 이렇게 알찹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에 그 노벨상 이번에 참 우리 대상 상금이 있었죠? 네, 무려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300만 원.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지금 기후 위기로 정말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사장 신부님께 여쭙거든요. 우리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삼겹살 파티 막 그거를 내심 고대했는데 저희 이사장 신부님께서 지금 기후 위기가 급한데 당연히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써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곳에 써야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또 이렇게 축하 나름대로의 회식을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버릇될까봐. 기대하겠습니다. 어머, 저희 버릇이 좋아서 괜찮아요, 신부님. 사회 보고마 네. 한번 국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마련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벨상은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원보다는 좀 많겠죠? 네. 13억. 13억. 와. 그래서 근데 노벨상에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상에 다 세금이 붙잖아요. 네. 그것만 비과세로. 와, 네, 우리나라에서만요. 우리나라에서. 와. 뭐 딴 나라는 모르겠어요. 딴 네, 나라는 네.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노벨상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벨상 못지않은 가톨릭 환경 대상을 타신 여러분들도 이거 300만 원 비과세인가요? 네, 비과세입니다. 와, 정말. 그런 아니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네. 그러겠네요. 손에 들어와요. 통장에 네.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 좋은 취지로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 뭐냐면 저 사람이 1등하면 나는 1등 못 해요. 네, 그죠? 세상에서 상이라고 하는 게 항상 비교. 예.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내가 상을 받는 거죠. 네. 비교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그 안에 들어있죠. 아니 은연중이 아니라 대놓고 들어있죠. 대놓고. 예. 네. 챔피언은 한 명이죠. 네, 챔피언 한 예. 명.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상급은 모두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 예.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 이 상이 사실상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상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그런 나라겠죠. 네, 가장 바라는 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1등상이겠죠. 네. 최고의 상금이고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공기, 아름다운 산하, 맑은 강물 이런 것들이 뭐 300만 원 13억에다가 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1등이 되는 그날, We are the champion.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Yes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보글보글 라면 끓는 소리와 함께 지금부터는 이야기 먹방 함께라면 이미 아까 시작했습니다. 사실상은 불이햇빛 발전 협동조합 최경애 마리아 운영위원장님, 박윤미 헬레나 절전소 모임 담당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상 받은 얘기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시상식 장소가 어디였어요? 네, 서울 중곡동에 있는 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상 받았지만 또 우리만 상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아까 또 간단하게 말씀하면서 다른 상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또 느낀 것도 있으시고 감동도 받으시고 했었을 것 같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데 상 받으신 분들 뭐 왜 상 받으셨는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서울특별시 네. 그 보람의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기후 활동을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젊은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 기후 위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활성화된 모습들이 참 부러웠었고요. 또 수원교구 성남동 성당에서 분리배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수요일 저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어, 그
분리 배출을 잘해서 아리백 시민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네. 이렇게 회수해서 그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리백 시민 되는 활동이에요. 아리백이요? 네. 뭐 다리 알배기겠는 거.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고 재생 에너지 100%. 영어입니까? 네. 그걸 하려면 아리백이들 정도로 막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또 제주교구에서 우리 사회보건마 국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생태환경 분과를 중심으로 한 그 사회보건마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세실리아 자매님 그분께서 또 우수상을 시상하셨어요. 예. 다 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네. 이렇게 성실하게 맞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인터넷에 본 내용 중에 그 격언 중에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풀을 열심히 베는 거지 들판의 끝을 먼저 보게 되면 저거 언제 다 해?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포기해 버릴 수도 있고 네. 금방 지쳐버리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제자들은 뭘 봤냐면 5천 명을 봤어요. 네. 장정만 해도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줘. 빵 맞아요. 5개와 물고기 2마리. 네. 그렇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해도 너무 멋있네요. 네. 감동이에요. 네, 감동입니다. 근데 전국에 우리 말고도 이제 햇빛 발전하는 곳이 많을 텐데 하필 불이 햇빛 발전소가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불이햇빛 발전 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교회 안에서 생태 영성안에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라고 하니까 꼭 돈을 버는 사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3년 정도의 이 불이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함께하면서 이게 사회 보그마를 위한 활동이구나 이걸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우리 천주교 안에서의 적극적인 이 실천 방법으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저희 조합을 모델로 전 교구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발전 개념은 그래도 뭐 수익 창출, 이윤 이런 차원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생태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이 부분, 그러면서도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어떤 효과 없는 이런 것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삶에서 또 유익해야 되니까 그런 유익함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생태적인 영성과 또 회심의 어떤 실천 이런 것들도 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상을 준 거다. 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우리 신자들이 또 에너지 생산자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그 신자들이 자발적인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에너지 전환을 급속하게 우리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네.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이 협동조합 체제가 굉장히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불이햇빛 발전소가 현황이랄까? 지금 어느 정도 몇 개 분당 뭐 몇 개 가정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모르시죠? 아니요, 아세요? 알고 있죠. 그러면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2019년도 설립을 해서 지금 3주년 되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줄어들다 보니 초기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54kW를 갈마동 성당을 시작으로 해서 그 우리 조합원 지붕에다 올렸거든요. 근데 올해 그 관저동 성당에 66kW, 도마동 성당에 93kg를 지금 인허가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완성이 되면 213kW의 그 용량으로 햇빛 발전소를 건설을 하는 건데요. 이 213kW가 햇빛 발전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220kW를 쓰는 그 가정에서 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가정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간 일을 저희가 열심히 한 덕에 100명이 탄소 배출 없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00가정이. 100가정이? 동안? 네, 한 달 동안 100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몇 킬로와트라고요? 213kW요. 그렇군요. 100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네. 양. 대한민국 한 가구 평균 에너지 한 달 사용량이 220kW 예. per hour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100가정이 나오죠. 근데 뭐 주로 이제 성당 또 중심으로 신자 중심으로 하지만 또 지역 사회와의 또 뭐 연대나 이런 협력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그럴 때 정말 손을 잡아준 것이 지역 사회예요. 정말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이 에너지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그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공헌을 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 그 조합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과 그 육성 사업으로 굉장히 큰 금액 2,900만 원이나 지원을 받았었고요. 네. 또 올해도 저희가 절전소도 또 도전해 볼 수 있고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들을 지금 저희 조합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뭐 대전시 그 사회혁신센터나 그리고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데서 많이 연대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저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막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연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뭐 분당 공동체, 그 공동체 그 신자분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안 하는 곳보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뭐 하고 뭐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절전소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할 때 신자분들이 또 느끼는 또 신자분들이 그 신앙생활 안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느끼세요? 그럼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전민동 성당에서 생태환경 본과장 맡아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그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그냥 환경운동의 개인적인 차원이었는데 그것을 함께 해 나가고 그것을 창조 질서를 위한 기도와 봉헌으로서 활동을 했을 때 사람들 마음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이 아름다운 세상이 훼손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일조했다라는 것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또 새로운 생활 양식이 변화되면서 그것이 뭐 얼만큼 큰 거냐라고 하면 그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마음 안에서 그런 동기로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함께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요. 이와 관련한 뭐 그 강의나 아니면 홍보 이런 것도 계속 뭐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을 위한 교육으로, 그러니까 매달 그 넷째 주 토요일에 실천적인 그 생태적인 삶을 한번 체험해 보자 해서 도심 속 생태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날은 조합원을 위한 미사도 함께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은 10명의 한 걸음으로 기후 위기 극복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열정만 갖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대하고 있는 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이 에너지 활동가로서의 역량도 키우고, 그리고 이 소통을 하면서 절전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원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늘 저녁에 첫 그 절전소 모임 첫 모임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런 10명의 한 걸음으로 그 기후위기 극복하기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시범 성당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저동 성당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설문조사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 에너지 전환은 우리 신자들과 어떻게 가능할지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 시범 성당을 통해서 햇빛 발전소도 설치해보고, 또 절전 활동도 해보고, 이런 그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이런 시범 성당의 모델이 된다면 다른 성당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또 도움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려울 때 또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것은 많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은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네. 복음은 이 좋은 거 나 혼자 알아야지 이게 아니고 알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이 환경 운동, 특히 우리 햇빛 발전소, 이 발전소 또 절전소 운동이 그래서 좀 많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는 타임으로 1994년 1집 우리 윤도현님의 나의 작은 기억, 캠페인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보시면 또 우리 환경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헤쳐나가면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만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만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해. 살아가야 할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만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는 우리가 지켜야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대전교 우리농 카페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세이예수. 오늘 방송은 불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 최경의 마리아 운영위원장님, 박윤미 헬레나 절전소 모임 담당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이렇게 보니까 댓글 보니까 그분들 원래 목소리예요 하면서 조금 긴장했네라고 6824님이 아시는 전화번호예요? 모르겠는데요. 원래 목소리라고 네. 이렇게 좀 오히려 긴장해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살짝 긴장했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오늘 에스텔 선교사님 안 계시는데 에스텔 선교사님 아버님 안토니오, 아버님 성함이 안토니오신데 좀 네. 편찮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신다는 이렇게 문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하나, 아파트에 있는 조그만 판넬, 아까 백가정이 213kW, 근데 아파트의 작은 태양 열판은 몇 킬로와트일까요? 이게 김성순 스테파니아 자매님이 주문하셨는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니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요. 근데 모듈 하나의 용량이 예전에는 250와트짜리를 사용했지만 네. 올해는 1kW까지 정부 지원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와트짜리는 3장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아, 네, 450와트짜리는 2장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한 장당 한 85,000원 이 정도면 설치가 가능해요. 지원 사업으로. 네. 예, 그렇구나. 들으셨죠? 네. 이제 여기 인터넷 찾으라고 또 너무 옆에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또 댓글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댓글 안에서도 또 서로 또 이야기들 나누시고 예,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또 함께라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또 지난주보다 기름값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값은 참기름이 아니고 석유, 예, 석유값. 이제는 석탄 에너지는 한계를 계속 더군다나 또 환경의 문제도 많고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와 또 신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친환경적인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 햇빛이죠. 예, 물론 나중에 뭐
태양도 뭐 언젠가는 뭐 꺼질 거라고 하지만 그 언젠가는 뭐 굉장히 먼 훗날의 이야기고 하여튼간에 그때까지라도 태양빛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원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햇빛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이죠. 근데 이걸 뭐 우리 어렸을 때 햇빛을 이용한 뭐 이런 뭐 이거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돋보기.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실질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는 지금은 이걸 많이 실용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할 생각을 이제 해서 벌써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몇 년째 해온 거죠 이게? 2019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하자 해서 하게 된 어떤 뭐 그런 계기나 그런 게 있는가요? 네. 예. 저희가 그 생태환경위원회가 저희 교구에 예. 2017년도에 생겼잖아요. 네. 근데 2018년도 전국 그 생태환경위원회 연수에서 발제하신 분이 이 기후 위기의 87%의 원인은 에너지다. 이게 정말 그 함께 참여했던 네. 그 위원들의 그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성공을 거두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저희 대전교구 7명의 그 위원들이 우리 해보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봉구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생태환경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2019년도 2월에 창립 총회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뭐든지 그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소중한데 또 그런 계기가 항상 있죠. 근데 그 대부분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절박함, 맞습니다. 내지는 어떤 목마름, 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충격, 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충격이 나중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서 받는 충격이면 그건 좀 절망적인데 지금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절박함과 어떤 목마름 또 그런 충격들을 미리 사실 미리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많이 늦었죠 지금. 네. 그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또 알릴 필요가 있는 게 왜냐면 필요성 이전에 사실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거 안에 이게 충격이라는 사실 충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거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충격이 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알리는 우리들의 뭐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도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이익이 된다. 뭐 어떤 이런 경제적인 차원이나 또 그냥 또 어떤 의미 전달만 있는 것이라 이게 그거보다는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알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왜 하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구청에서 새보고마국장 하면서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신부님들께도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야 돼요. 신부님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하시지만 또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야, 큰일 났다 이거 해야 된다 우리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할 때 한 발짝 내디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거 좋지 뭐 그거 하면 좋지라고 하는 것은 내일로 미루고 늦죠. 그 다음도 미루고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첫 번째 계기도 그런 어떤 충격이나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년 여정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 7년 여정에 또 주요한 또 우리 해야 될 모습 중에 또 하나가 야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 현실 인식. 네. 요것들 계속해서 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해 나가야 할 내용이고. 네. 근데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그렇고 야 이거 지금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내용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럼 나도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가입 뭐 지난번에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게 뭐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건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네. 조금 전에도 또 우리 김용태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룬다라는 거는 대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할 때 큰 작은 나는 300와트짜리를 올리지만 함께 올리면 100kg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남는 옥상이나 주차장에 햇빛 발전소를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설치할 장소가 없다면 우리 집에 쓰는 전기량만큼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 한 구자가 10만 원씩 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 출자금이 1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3분의 1,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로 출자금으로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성당의 유유부지, 성당 지붕이나 또 주차장, 저희는 그 뭐 넓은 땅을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땅이나 사용을 하는 그 지붕이나 주차장에 이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서 차광 효과도 있고 또 에너지 생산자로서도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발전 시설을 우리가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불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으로 연락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이익도 같이 배분하고 사회적 공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그 조합원들에서 이제 출자금 이런 것들은 이제 햇빛 발전소 안에서 발전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이외 기타 또 출자금을 이용해서 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그 출자해주는 금액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어서 지금까지는 출자금 전액은 햇빛 발전소 건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요. 네. 부가적으로 저희 상업용으로 그 햇빛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판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햇빛 발전소를 보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건물 지원 사업이나 융복합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자가 사용 설치도 좀 쉬운 저희 그 조합과 연계해서 좀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 교육을 통해서 또 절전소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물을 살리는 EM 제품 보급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고 계시네요. 예. 또 하려고 하고 계시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적 오늘 발언을 또 네. 한쪽에 잘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우리 박윤미 헬레나 자매님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발전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이제 절전소. 네, 절전소. 보통 이제 절전소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절전소 모임이 뭔가, 절전소가 뭔가 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잘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네.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발전소라고 하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는 곳인데 절전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설은 아니에요. 시설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환경 운동가인 에이머리 로빈스가 창안한 시민 운동인데 전기는 순간 에너지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생산과 동시에 비축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름철이면 전력 피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 사용량을 예측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저기가 둬야 되고, 생산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절전을 통해서 전력 피크를 낮춘다라고 하면 그만큼 생산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안해서 절전 이퀄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절전소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절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예로 대기 전력만 차단을 해도 10%의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렇게 했을 때 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이거는 500메가와트 발전소 3기에 맞먹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전소 모임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냐 하면은 먼저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봐야 돼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면 전기 사용량과 전기 요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설문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모임도 했는데, 사실 전기 사용량과 전기 요금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기 요금이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면은 뭐 관리비 합산돼서 나와서 뭐 자동 납부라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약 이것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들여다보겠죠. 근데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1년치 전년도 1년치의 전기 요금 사용량을 먼저 적어 놓고 그다음에 절전을 실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전을 한 달 후에 이게 절전 결과가 나오면 전년도 동월 전기 사용량과 금년 동월 전기 사용량을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될 때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플러스가 될 경우에는 플러스 절전량,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절전량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모임을 함께 하면서 합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서 나온 게 그 절전소의 절전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수치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 수치가 중요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나의 에너지 사용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사용을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 전자제품 개수를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개수를 세어보면 거기에서부터 생태적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많이 전기 제품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많이 전기를 쓰고 있었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요금을 산출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 요금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전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산출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산출을 해보면은 평상시에 부담 없이 펑펑 쓰던 이 전기가 어떻게 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가 뭐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산업용에는 54.3%란 달하는 산업용에는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종별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다 다르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까지, 에너지 시스템까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태적 회개를 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또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전 방법에 대해서 되게 절전소 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절전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절전하는 방법은 인터넷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절전하는 방법, 이 절전소 모임에서는 전기를 쓰는 습관으로서 뭐 절전 탭을 사용한다든가, 안 쓰는 전등끄기, 뭐 냉난방 온도 조정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 극기 훈련 아니에요? 뭐 여름에는 조금 벗어서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입어서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이 굉장히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에너지를 단지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전기는 냉난방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따지면 노후화된 건축물 이런 것들을 조금 창호 단열 같은 거를 개선을 한다든가, 요즘에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서 지원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또 미니 태양광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또 내가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또 그것도 절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도 도전을 해볼 수 있고,
탄소 포인트 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예, 한 1박 2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경제적 절전 소모임을 하게 될 경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깥에도 녹색 절전소 모임이 있지만 교회 안의 절전소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찬미바드 소설을 함께 읽으면서 실천 경험과 절전 정보를 나눔을 하고 창조 질서를 보전을 위한 기도와 봉헌으로서의 절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나의 비움이 너의 채움이 되는 거. 우리 네. 종이 아끼면 그만큼 많은 나무를 또 살리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도 우리 동 카페에서 진행하는 Say Yes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슬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급하게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말들,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온 세상에 비춰지는 그날까지 세이 예수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송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소엽찬, 대도 가톨릭 농민의 우리 동 카페 그리너스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제16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 수상단체 불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최경애 마리아 운영위원장님, 박윤미 헬레나 절전소 모임 담당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